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좀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인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연이 이제 1시간 정도 될 텐데 1시간 원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늘 그렇지만 항상 시간이 훌쩍 뛰어넘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간 안에 뽑아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덜어내긴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90분 강연인데 항상 이제 이번에는 이제 1시간으로 일단 줄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오늘 강연을 듣지 않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이제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판이 바뀐다라고 제가 썼어요. 제가 컨설팅 한 지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고 또 강연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목을 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처음이에요. 판이 바뀐다. 뭐가 엄청나게 바뀐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KBS에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면 제 오늘 이 강연 내용을 다음 주에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확정이 되면 제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요아정이 400억에 팔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라치 치킨에다가 400억에 팔렸고 컴포즈 커피는 4,720억, 무려 4,720억에 팔렸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를 본사가 상장한 기업이 여태까지 한 4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4개도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촌치킨이 시장에서 한 2,500억 정도 평가받고 있고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종원 씨의 가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4천억 정도 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컴포즈가 4,720억에 팔렸으니 먼저 앞서서 1,300억에 판 메가커피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4,720억에 팔아버렸으니 앞으로 메가커피는 얼마에 팔릴까요?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전체 시장의 판도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있고 요즘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보셨겠지만 뭐죠? 생마차가 또 난립니다. 생마차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 민감한 이야기들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담동 여기 명품거리를 이렇게 오다가 거기 뭐가 오픈했죠? 8월 1일 날? 뭐가 오픈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바샤커피.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 아메리카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전화번호 주세요. 네. 바샤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얼마? 얼마요? 테이크아웃이 11,000원부터 그렇습니다. 11,000원까지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양분이 돼서 갈 거예요. 내년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카페 프랜차이즈가 몇 개일까요? 이것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아니면 저랑 같이 차 한잔 마실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면 돈을 받거든요. 상담하지 않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그 앞 단위까지 맞히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카페 프랜차이즈 4,000개? 너무 썼네. 몇 개요? 2,000개. 800여 개입니다. 800여 개. 그러니까 800여 개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많은 말 그대로 치열한 경쟁인데 내년에 백다방과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 등등 모두가 다 1,500원이고 오늘도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1,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1,500원은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1,500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1,500원을 올렸다가 손님들은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인건비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무조건 올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500원으로 올릴까 말까 눈치를 보는 게임인데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맹점주는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들 짧지만 짧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다 올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계에는 사기꾼들도 많고 미투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오고 올바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속아내는 방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의 전재산 플러스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투입하게 됩니다. 망하면 여러분 돈 다 까먹고 은행에 빚 잡히고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저 한강 인근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그럼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제가 30년 동안 컨설팅한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창업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초보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창업 과정을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창업 과정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일단 무시무시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절반은 이제 창업을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네, 포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저기 혹시 될 수 있다면 이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어요? 안 돼? 안 돼요? 컴플레인. 그럼 조용히 얘기해야 되나? 괜찮아요? 자, 지난해 2023년이에요. 그 집계 2일에 가장 많은 폐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재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아주 입이 부르토록 얘기했고 폐업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분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처럼 IMF가 1997년, 8년 막 이렇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너무 잘 알잖아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등등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저는 다 이 컨설팅하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치를 보지 않아도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저는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비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황학동에 주방 가게들이 많아요. 주방 가게들의 그 오다가 떨어졌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리고 횟집에 그 회를 보내는 이제 원팩으로 해서 막 보내는 그런 가공 공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납품하고 개인 매장에도 납품을 합니다. 이 사람들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지금 엄청 안 좋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 세무를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님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분의 그 수백 군데의 그 거래처 매출이 60-70% 빠졌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갖게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숫자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빅데이터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도 방송이나 강연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20-30년 컨설팅을 하면 데이터를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얼마큼 유의미하냐? 90% 이상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마차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요 과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400억을 인수한 것이 잘한 것이냐? 이거 너무 민감한데? 아무튼 아주 민감하기 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98만 명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 집계 일에 가장 많은 숫자, 거의 100만 명 정도 됐고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 전년도는 어땠느냐? 86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폐업자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신문이에요. 최근 신문. 자,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자, 자영업 실업급여 지급이 늘고 있다. 외식업 폐업 4년 만에 82.6% 급증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러니까 폐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그 오픈업이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왜 지금 모르면 안 되냐면 이게 자꾸 막히고 있어요. 이게 오픈업, 여러분 그 공짜예요. 네이버에서 오픈업을 검색하시면 오픈업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 파리바게트 매출이 얼마인지, 베스킨라빈스 매출이 얼마인지, 메가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 메머드 익스프레스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주 유의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리바게트 점주예요. 그러면 내 매출이 11,000원에 공개가 되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오픈업에다 요청을 하면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연하듯이 많은 분들이 이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오픈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빨리 이거를 봐야 된다고 하냐면 상권력 때문에 그래요. 상권의 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디 출점할까 말까 하는 곳들, 여러분의 동네에서 한 30분 거리 내, 차로 30분 거리 이내면 더 좋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관심 있는 성수동, 용리단길,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익선동 옆에 서순락길 등등등등, 얘네들을 빨리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업종마다 1등들이 있어요. 얘네가 그 업을 대표하고 있어요. 백다방,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본죽 등등이에요. 얘네들만 여러분들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든 10개든 간에 빨리 상권을 그 오픈업 들어가셔서 걔네들 1등만 빨리 매출 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상권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오픈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해 외식업체 81만 8천 개가 있는데 예정 폐업한 업체는 17만 개로 폐업률이 21%에 달했다. 이 뜻이에요. 폐업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폐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창업자 수가 줄고 있어요. 겁나서.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잖아요. 근데 창업하시는 게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공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가게를 팔려고 할 때 잘 되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어요. 그 자본가들은 늘 존재해.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일단은 내가 시설을 했어요. 그 시설은 다 날아가는 거고, 여기는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브랜드에 맞게. 그럼 만약에 1억이야. 그럼 1억은 그냥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들어올 텐데 그 1억을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1억은 저 하늘로 날아간 돈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닥 권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공실은 더 늘어날 건데 그럼에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안 좋은 수치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보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 창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겁나서 창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무조건 포기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한 30년 정도 컨설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만 명의 창업자들을 만나고 자영업자들을 만났는데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뜻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과감하게 지금은 포기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 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가족의 눈치가 보여서 무조건 장사해야 돼. 이거 100% 망합니다. 100%.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게 돼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본사 직원들 아니에요. 돈 주고 3일만 딱 기용하는 용병들이 있습니다. 여기한테 걸리면 여러분들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영끌했지만 결국 눈물,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아파트 이렇게 많다니. 8월 4일이에요. 요즘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경매로 넘어갈 건물 되게 많아질 것이다. 왜? 이자가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주식에 성공하거나 코인에 성공했으면 이자가 뛰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식하고 코인에서 말아먹은 사람들 너무 많죠. 이자 올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강으로 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특히 MZ세대들 지금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잘된 것만 또 귀에 들어와요. 야, 누가 코인을 했는데 잘 됐더라. 그러면 이제 일본말을 잠깐 쓰면 이빠이 땡겨야 돼요. 이빠이 땡겨서 갈아 넣어야 돼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우리 그런 우리 MZ 세대들이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이거를 못하게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죠. 제가 공개석상에서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년에 호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던져요. 호재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도 얘기를 잘 못해요. 그 호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다가 이제 인건비가 올랐어요. 인건비도 어쩜 이렇게 열받게 올랐지? 제가 생각하는 열받게 올랐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오르면 왕창 올려야 되고 아니면 올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얘기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설프게 됐어. 소비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인건비가 올라버렸어요. 바보같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자영업자 줄폐업 5개 지방은행 부실채권 1조 처분. 1조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상각을 해버려요. 상각. 그냥 아예 못 받는 거를 각오하고 그냥 상각 처리해버려요. 안 받아. 혹은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돈을 받아주는 업체에 싼 값에 그 채권을 팔아. 그러니까 상각하거나 매각하거나 이거거든요. 부실채권 1조 처분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은행입니다. 지방 주요 5개 은행. 얘만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못 갚아요. 자영업자 이 금융권 연체율 9년 내 최고. 저축은행은 무려 10%에 해당한다. 자, 네, 이렇게 또 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 1조 원 돌파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제목이나 표만 봐도 지금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그냥 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시중은행이에요. 시중은행 연체율은 원래 0.3 됐어요. 높지 않죠. 근데 얘 올라가죠. 얘 비은행,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연체율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중에 저축은행 연체율은 10%예요. 이 뜻은 뭐예요? 은행에서 빌리다가 해도 안 되니까 저축은행 이금융권 넘어갔는데 이 연체율 장난 아니죠. 이런 사람들 집이나 그 건물도 다 날아가요. 그래서 경매가 날아가는 데가 되게 많을 거고 사실 이 반대급부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조금 비축돼 있다. 이러면 줍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잠깐만요. 혹시 저기 근석 씨 아니죠? KBS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을 조금 비축하고 계시는 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건물을 사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물 매매하는 회사 대표님들을 잘 알거든요. 뭐 강남에 오래 있었으니까 매매가 안 돼요. 빌딩 매매가.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금액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 정도면 건물 사기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중채무자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한데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은행 3개 이상에서 빌린 사람들 178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57%고 이게 늘어나는 숫자예요. 자영업자 대출액, 그럼 대출 금액, 이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무려 71%가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연체 차주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대출금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2023년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1938만 원. 이게 1년에 1938만 원 소득이에요. 자영업자 소득.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또 감소가 됐고,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고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 소득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12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올랐으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이 3% 뛰었어요.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보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1.6%예요. 지갑이 안 열린다. 그래서 제가 지갑이 안 열린다라고 예전에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지갑을 잠근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중산층들도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슈퍼바이저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하다가 유명한 김치찌개 전문점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질문을 받아요. 대표님, 가격을 현재 9,000원인데 내년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결론은 제가 끝까지 버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70원이 올해에 비해서 딱 달랑 1.7%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 올라가는 거지만 이제 가격을 올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은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무조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가 손해 본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200원, 그러니까 지금은 1,300원으로 올랐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11,000원이나 11,150원, 11,000원이나 11,000원 너무 높은 거지. 1,300원 아니 이제 지금 1,300원 올랐으니까 그렇죠. 11,000원 정도에 만약 올랐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을 올릴 용기가 생겨요. 일반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원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변별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올랐으면 아메리카노 가격도 1,700원이나 1,800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한꺼번에. 근데 이게 담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올리지 말아라고 했어요. 올리지 말고 단 올리고 싶으면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먼저 맨 앞에 나서서 욕을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1,000원 올리는 걸 보고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처럼 해라. 이게 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70원 오른 거 2025년 최저임금이 이제 1,300원이 됐고요. 1.7%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 편에서는 오른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다 따지면 이건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한테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한테도 월급은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직원의 임금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가격은 올리기가 되게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경기 되게 어려워졌고 앞으로 이제 편의점의 상품들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일본처럼 편의점 상품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동네 편의점과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치찌개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편의점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9,000원까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어떻게 점심에 넥타이 메고 갈 수 있지? 그런데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만약에 10,000원 올라가 버리면 그냥 도망갑니다. 편의점으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저희 사무실이 선능력 테헤란로인데 거기에 편의점에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일본처럼. HMR 상품이 너무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상품들을 매대에 깔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편의점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편의점의 규모가 큰 거예요. 상품력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편의점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N중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3중고, 뭐 5중고, 일명 고환율, 고물가 뭐 이런 거 3중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기 부진, 호재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안갯 속이다. 그리고 고금리 이자 부담 플러스 원금 상환이 도래하면 이제 더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현재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 받아서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못하는 이유는 다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환할 돈도 없어. 왜냐하면 권리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털어도 보증금을 다 빼도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아.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변칙으로 어떻게 또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사업자를 죽이지 않고 사업자를 이 주소를 변경하면서 상환하지 않는 이런 변칙들도 뭐 있긴 하던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뭐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어쨌든 170원이지만 인상이 됐어요. 그 인건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고정비 상승해요. 왜 전체 고정비가 상승하죠? 고정비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고정비가 3개예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인건비 올라갔잖아요. 재료를 만드는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 재료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월세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왜? 건물주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 수선하면 수선비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보전받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무조건 올라요. 그런데 오르지 않는 가게가 있죠. 어떤 가게? 공실인 상태의 가게. 오히려 이거는 건물주랑 딜이 가능해요. 다운시킬 수 있어요. 양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고물가, 지갑을 잠그는 소비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 꽁꽁 잠궈버리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인상할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곳들이 있죠. 현재 웨이팅이 걸려있는 가게들은 100% 올리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웨이팅이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없어. 계속 웨이팅이니까. 그래서 충성 고객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웨이팅이 걸리지 않는 가게다. 여러분들 가격 올리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갈아넣을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자, 초저가 전문점 시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생마차, 뭐 소시지오, 뭐 등등 뭐 이런 1,900원짜리 생맥주 전문점이 지금 수십 개 나타났어요. 제 눈에 걸린 것만 벌써 10몇 개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봉구비어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탕후루 사태도 보셨고 대왕가스테라도 다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배당 플랫폼 수수료 최근에 어쨌든 화제입니다. 총 매출의 배달에서 나가는 배달료 수수료가 한 30%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 우리가 깃발을 꽂지 않을 수 없어요. 광고를 해야 되죠. 플러스 알파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 채용 이게 이제 현대 창업에서 가장 큰 화두예요. 직원 뽑기 어렵고 직원 뽑아도 이 친구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노동청으로 딸려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영업자 노동 강도라고 제가 증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신이라는 제가 단어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노동, 육체가 다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고 상도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내가 고깃집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고깃집이 들어오고 메가커피 하고 있으면 백다방, 더벤티 뭐 막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요즘에 우리 20대 MZ들한테 물어보면 상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옛날에는 상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제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메가, 백다방, 감성커피, 이거 개인 카페, 저 끝에는 파리바게트, 카페. 결국엔 다 카페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자, 메가커피 컴포즈 나란히 붙어 있는 거 이제 많이 볼 거고, 메가 컴포즈 백다마 1, 2, 3등이 나란히 또 붙어 있어요. 가산 디지털입니다. 미치겠죠?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로드뷰를 보면 네이버나 다음 그 카카오맵 로드뷰를 보면 10년 동안의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요. 개인 카페에다가 누가 이거 메이저 브랜드 했네? 씨, 너 기다려봐. 그러면 저 빚내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카페가 야, 다 죽자 그냥.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개인 상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건물주가 한 명이면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개인 상가라고 하더라도 여보 옆에 그 뭐 백다방이 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그거를 줘? 왜냐면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면 자기한테 타격을 입으니까 도덕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인천에 청라 가보세요. 청라.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CGV 들어가 있어요. 공실이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5년째.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도 상관없어. 임차인이 뭔 상관이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상도는 저 안드로메다로 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상권 분석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돼 이제? 경쟁자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처음부터 두 칸을 트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누가 하나 들어오더라도 경쟁이 안 됩니다. 얘가 이겨요. 아니면 얘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지 말고요. 조금 물론 이제 월세가 비싸면 안 되지만 이걸 저희가 한 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두 칸을 완전히 터가지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쟤를 압도해야 돼. 얘 망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들어오든가.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리스나 뭐 탐앤탐스, 투썸 이런 사람들이 작은 가게 하기 창피하니까 품위 유지로 4, 5억 정도 들여서 중대형의 카페를 때려버리는 건데 지금 어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논리가 여기 다 집약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1,500원, 아메리카노 1,500원에서 더 올리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본사들이 가격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힘드니까 뭘 해야 돼요? 품질을 엄청나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기고 있어. 1,500원에 상품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님 입장에서는 투썸, 뭐 탐탐 얘네들 뭐 4,100원, 4,200원, 4,500원 아메리카노 가격이었는데 그나마 공간도 좀 뭐 쾌적하고 아니면 상품의 퀄리티가 좋고 이랬는데 이 저가의 상품의 퀄리티가 가격 대비 만족도, 가성비를 봤을 때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형의 카페의 매출들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메가 컴포즈 백다방을 40평, 50평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예,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중대형 카페의 창업자들이 저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면 본사의 힘을 빌려서 상권으로 들어갈 텐데 본사의 직원분들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적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갖다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권에 그분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보다 조금 안 좋지만 살짝 빠져 있지만 두 칸, 세 칸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손님은 다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디야 이거 보시겠어요?
이데아가 3,200원이에요. 1,500원이라고 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500원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컴포즈가 거꾸로 박혀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차에서 지나가다 바로 불법 주차 딱 해놓고 잽싸게 그냥 찍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일본 빅3 편의점,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이 일본 3대 편의점입니다. 얘네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요. 패밀리마트가 원래 우리나라 전국에 있다가 그게 뭘로 바뀌었죠? CU로 바뀌었죠. 그 패밀리마트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표권을 등록하면 10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패밀리마트가 이미 상표권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얘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또 해놨어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상표권 방어 차원에서 출원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편의점 점주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그 샌드위치 그 라인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1인 가구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슈퍼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슈퍼를 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그 슈퍼에 대한 그런 맥락들을 제가 알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슈퍼가 존재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들. 일본 가보시면 별로 없어요. 다 편의점이야. 편의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슈퍼마켓처럼 변한 거예요. 일본이 50평, 60평, 70평, 80평. 그게 일본은 상품의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매대를 그 상품들 다 깔아야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시는 동네에 한 20평, 15평 이런 편의점도 많을 텐데 옆에 50평짜리 로손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끝내주는 상품력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 박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편의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3사가 다 10,000개가 넘었는데 그때는 숫자로 1위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규제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매출로 1등하는 전략을 찾아요. 가맹점주들 꼬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평수가 커지면 매출은 뛰어요. 그리고 손님은 더 큰 데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신호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판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 뽑는 거 힘들고 인건비 때문에 키오스크는 계속 확산이 될 거고 그리고 테이블 메뉴판, 무인 자판기, 로봇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맞물리는 건데 무인 1인 창업 아이템 증가하고 구직과 구인의 정면 충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뽑는 거 힘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 그 알바 안 하고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런 소식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술집이나 밥집들 시간당 12,000원, 13,000원 올려도 사람 뽑는 거 어려운 상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알바들이 대학생 알바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12,000원, 13,000원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직과 구인의 정면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이 주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많이 줘도 안 들어가요. 힘든 거를 안 해. 물론 일본의 전철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이브리드 낮과 밤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오피스가는 밤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매출이 높아요. 그때 지금 어떻게 돼요? 법인카드 못 쓰고 그리고 코로나 3년 때문에 혹은 덕분에 가정적인 남편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딱 끝났어도 그 전에처럼 코로나 전처럼 술 먹으면서 흥청망청 이거 어려워요. 그러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당신 미쳤어? 집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이야? 이거 웬만한 집안 거의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지 않고 저녁 먹지 않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는 이 가정적 남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피스가 상권에는 이 밤의 매출을 잡기 위한 피나는 노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업종 변경 증가.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게를 내놔도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냥 문 닫고 월세만 내야 되거든요. 또 그러기는 힘드니까 뭔가 메뉴를 조금 바꿔보거나 메뉴를 추가하거나 이래서 업종 변경이 증가되는 사례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업 증가하고 임대료는 그러면 건물주랑 협상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는 또 극과 극의 대치가 될 것이다. 기존의 임대료는 인상이 되고 공실된 가게들은 임대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잘 가나요? 기존의 임대료는 인상되는 거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주가 월세 올립니다. 올려요. 왜? 이 사람 여기서 그냥 문 닫고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약점 아닌 약점이 잡힌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권리금 받고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대료를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 동안은 연 5%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임차인이 바뀔 때는 100% 올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러진 않겠지만 건물주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기를 원할 수 있다. 너무 독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도 나름대로 임차료를 받아서 다른 건물을 사거나 자기 손주 미국에 유학 가는데 다 보태준단 말이에요. 그래 대출 받으면서 이자율도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망하든 흥하든 빨리 손바뀜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월세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금을 양수자한테 대폭 깎아주면서 월세 이렇게 비싸도 들어와 주세요라고 여기서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 임대료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어도 깎이지 않는다. 근데 공실이 되면 임대료를 싸게 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편의점 규모 확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창업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네이버 여러분들이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 이게 아주 유의미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유의미한데 네이버 키워드 검색은 다 공짜예요. 그 월별 네이버에서 그 검색하는 키워드 양인데 요 초록색은 모바일 검색량이에요. 그래서 요 PC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보는 게 중요한데 원래 네이버 키워드의 창업 검색량은 월 3만 정도가 됐어요. 3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좀 떨어지고 있죠. 2만까지 떨어졌다가 만까지 떨어졌다가 그냥 이거를 약간 단순 계산하면 창업자가 30% 줄고 70%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다시 7월 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3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살짝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빅데이터 도구인데 트위터, 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러분 SNS 많이 하실 텐데요. 그 SNS에서 글을 쓸 때 장사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빅데이터 SNS 언급량이에요. 언급량 지금 장사에 대한 언급량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장사에 대한 SNS 긍부정어인데 잘 되다라고 글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망하다, 힘들다, 뭐 논란, 손해보다, 지나치다 뭐 이런 언급어도 뜨고 있습니다. 창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언급량은 검색량은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는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10대 친구들, 요 친구들이 창업 아이템의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연령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프랜차이즈는 약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언급량 보이시죠? 아까 장사에 대한 언급량과 완전 또 판이 달라요. 얘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건 프랜차이즈 SNS 연관어 분석인데 카페, 치킨, 고기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이만큼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이게 무려 11,999개가 됩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은 1,282개밖에 안 돼요.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는 24만 9천 개, 우리나라는 더 많습니다. 35만 2천 개. 일본이 1억 2천만 명, 우리가 5천만 명. 우리나라가 훨씬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브랜드가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면 되고 우리나라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피가
작년에는 833개인데 얘가 한 10개 정도 빠졌어요. 이제 조금 이 카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람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빠졌습니다. 공차 아마스빈 이런 애들도 카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마시는 거를 디저트를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104, 아이스크림 빙수 61, 제과제빵 독특한 게 보이죠? 제과제빵이 19개가 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과제빵 분야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특히 지금 한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빵을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도 빵을 주게 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짜장면처럼 빵은 죽을 때까지 달고 살게 됩니다. 유럽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과제빵에 대한 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시간 배정을 진짜 자, 네 이제 뭔지 아시죠? 네, 우리 뭔지 알아요. 브랜드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엄청난데요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에요. 유화정 창업 모바일 검색량 7,620. 유화정 창업 비용. 유화정이란 단어는 그냥 뭐 우리가 그 브랜드명이라서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유화정 창업이면 고관여로 들어갑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업 비용까지 붙으면 최고 고관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업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그 유화정 창업에 대한 모바일 검색량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이게 무려 생마차 창업보다 엄청나게 높죠. 비율로 따지면. 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원래 이제 그 도쿄에서 그대로 벤치마킹 해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부야랑 후쿠오카 갔을 때 얘네들 이제 신시대라고 신진다이라고 비슷하죠. 1,900원. 네,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열 몇 개. 이게 제가 다 캡처한 거예요. 1,900원짜리.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제 눈에 걸린 것만 이렇고 걸리지 않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모바일 검색량 끝내주죠. 생마차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발견이 돼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고관여 키워드라고 했죠. 창업이 붙었어요. 얘는 그 직전부터 빠집니다. 이게 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창업 비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쏘시죠? 떨어집니다. 유화정 얘는 올라가고 있어요. 창업 쪽에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이 키워드 검색량을 보고 있었잖아요. 신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창업 비용은 아직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본사는 창업자들 전화로 완전히 뭐 마비가 될 정도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과거를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레드망고라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게 왜 1년 만에 갔을까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거든요. 되짚어 보면 똑같은 상품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죠. 비슷한 상품을 쉽게 만들어내면 n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굳이 여기서 안 먹어도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 구매예요. 재구매거든요. 재구매가 진입 장벽이 낮은 상품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거나 또 이거보다 더 뛰어난 상품들이 만들어져 버리면 도망갑니다. 소비자는.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아이템이나 상품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레드방고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카페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사이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 3년 전에 있었던 흑당 버블티 그거 왜 망했을까요? 모든 카페가 흑당 버블티 메뉴를 하나 추가하면 됐던 거였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뭐 기회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게 프랜차이즈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탕후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서
뜨기 시작했을 때 빨리 들어갔다가 3, 4개월 만에 빠지면 괜찮아요. 그때 권리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아무튼 시장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창업 시장은 이제 고깃집들이 많아지면서 가성비 전쟁으로 들어갈 거고, 변별력을 갖춰서 고깃값이 비싼 곳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변별력이 없는 곳들은 항상 그렇지만 가격으로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전쟁, 무한 리필 지금 생기고 있죠. 저가 맥주 창업 아이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900원. 그리고 무인 창업 아이템은 계속 확장이 될 거고, 일본 아이템은 이제 대중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복절, 3.1절 매출 다 높습니다. 가성비 창업, 프랜차이즈 본사 거의 다 엠무 전략, 가맹비, 교육비, 뭐 물품 보증금 거의 안 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곳은 그 안 받지 않아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깎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개인 베이커리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까 제가 빵에 대한 데이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파리바게뜨 뚜레쥬로만 갔었는데 이제 개인 빵집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개인 빵집 창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펫실버 관련 창업 아이템 계속 성장하고 업종 변경 시장 발전하고 브런치 카페 기싸땡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일본의 기싸땡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카페도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카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피의 변별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디저트 엄청난 디저트가 있었으면 얘가 커피가 2,000원이어도 일로 들어옵니다, 소비자가. 안 들어오는 거는 별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그냥 커피에다가 간단한 스파게티, 그리고 간단한 샌드위치, 간단한 습 얘만 딱 붙여도 일본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고 싶으시면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MR 상품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스파게티 같은 거 한 9,000원대 이렇게 올려주면 좋고, 습 4,000원, 5,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특히 아침에 오피스 같은 데는 커피의 판매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그럴 때 살짝 한 세트로 묶어서 한 5,000원에 습하고 샌드위치 아니면 커피하고 샌드위치 그거 되게 맛있게 해야 되겠죠. 그 5,000원짜리 만들어 놓으면 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외식업 자체가 일본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제가 계속 옛날부터 얘기해 왔어요. 자, 그래서 또 저가 커피의 규모, 크기예요. 크기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약화된 카페는 앞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아이템들 계속 키워드 검색량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우상향이에요, 거의 다. 일본 아이템들은 계속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마다 일본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베이커리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캐치 테이블에서 저기 보이시죠? 전국 웨이팅 맛집의 상위를 랭크하고 있어요. 빵집은 이렇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매출도 오픈업에서 보면 매출이에요. 아까 제가 오픈업 말씀드렸는데 오픈업에 런던 베이글 잠실점이 한 달에 13억 정도 찍는다는 소리예요. 오픈업에서 다 매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그 업종, 그러니까 그 베이커리는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금빵까지 이제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싸땡이에요. 엑셀시오로 얘가 도토루 회사에서 만든 도토루 상위 브랜드예요. 보이시면 자 여기 약간 라이스 종류 8,200원, 스파게티가 9,800원, 9,800원도 사실 안 되죠. 환율로 따지면. 그리고 샌드위치가 한 5,000원 정도.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 카페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라이트한 디저트 카페인데 우리는 커피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4,500원, 5,000원 받습니다. 얘는 얼마죠? 3,500원이에요. 3,500원 안 돼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가성비를 조금 높여주고 얘네들을 팔아먹으세요. 물론 수익률은 음료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카페랑 여러분들이 메가나 컨버즈 백다방하고 경쟁하기 위해선 얘네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카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걔네들 메뉴판이야. 케이크는 이제 완성품들 많이 있으니까 습도 그렇고 이런데 여러분들 거래처만 잘 뚫어놓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해드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원래 이제 아리따움 2칸을 트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가 경쟁자 진입 가능성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원래 메가 커피를 제가 컨설팅해주고 있었던 건데 컴포즈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겠다. 세 칸까지 트자. 그래서 세 칸을 튼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방어를 하고 들어갔어요. 매출 5천만 원씩 찍습니다. 자 이제 요거 얘기하고 저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인데요. 첫 번째 일단 브랜드력입니다. 브랜드력. 브랜드의 힘은 강한가 봐야 되고 안정성, 회사의 재정 업력과 회사의 철학, 분위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라는 곳을 들어가면 거기에 그 브랜드의 3년 동안의 신규 가맹점 수, 종료 수, 양도 수, 해지 수가 나옵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그 브랜드의 힘을 보려면 신규보다 폐점이 많네, 폐점보다 신규가 많네. 그러면 그때는 올라타도 될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또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상품력, 사실은 이 상품력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미투 프랜차이즈가 나오더라도 상품력은 재구매, 반복 구매를 유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단골집의 핵심은 반복 구매예요. 재구매,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골이 된 거고, 상품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사에 비해서 상품성이 뛰어난 걸 보셔야 되고, 차별성, 경쟁 프랜차이즈와의 브랜드와의 차별점과 최대 강점은 뭔지, 지속 성장성,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미투 프랜차이즈가 아닌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투 프랜차이즈. 그동안 1, 2등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어집니다. 망할 때 어디서부터 망해요? 저 꼴찌부터 망합니다. 그러니까 1등 그나마 망해도 가장 오래까지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 수익률, 그리고 강제 상황. 강제 상황은 여러분들 그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보시면 수십 장씩 됩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다 꼼꼼히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거의 독소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위약금 3천만 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 안 해요. 이해 못 가요. 왜? 내 돈 가지고 2, 3억 들었는데 내가 이거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가게를 넘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폐점하거나 그때 위약금을 달라는 거야. 이 위약금을 내가 왜 주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창업 비용. 실제 창업 비용은 가맹계약 할 때의 창업 비용과 실제 들어갔을 때 창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업 비용 보시고, 소통,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픈해 놓고 나서 본사가 관리 안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하고, 가맹점의 매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들어가면 그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년 4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저 매출을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맹점 매출의 평당 매출이나 가맹점 매출을 보라고 의무적으로 공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그 자기네 가맹점의 최고의 매출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쳐버리겠죠?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딱 얘기하면 아는 곳이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약간 의심이 난다. 핸드폰 가지고 뭐해요?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세요, 그냥 처음부터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 방어하기 위해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가맹점 충성도, 평균 영업기간, 그리고 장기 운영 점포 비중과 다점포율, 그리고 물류의 안정성, 가격, 그 어떤 아이템들 중에서는 그 재료의 그 가격의 등락폭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상품을 그 재료를 더 이상 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사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마지막 장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또 실패했어, 또. 자,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성공 프랜차이즈 순위 탑 40. 성공 프랜차이즈는 순위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 조심하시고, 요거 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본사 다니시면서 사진 찍어서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건 자, 안개 또는 제가 암흑이라고 했고요. 폐업이나 업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이 그만큼 없거나 공실인 곳들이 있어요. 임대료 절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 가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 3대의 그림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창업은 전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폐업할 사람 창업을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고 만약 하시게 되면 신중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성공합시다. 고맙습니다.